안녕하십니까. 평택센트럴돔TV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상가 관리비입니다.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분쟁이 발생하고 또 관리업체 그리고 미납된 관리비가 많은 상가를 경매로 낙찰받거나 매수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가 관리비는 상가 관리 규약이 있으면 그 규약에 따르고 없으면은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내용에 따릅니다. 계약서도 없다. 그러면 민사상 연 5%씩 지연 손해금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여기는 경기도니까 경기도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 규약을 근거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근거로 각 상가마다 규약이 있고 입점하기 전에 규약을 잘 따르겠다고 서약서에 사인을 하시고 입점하기 때문에 규약이 중요합니다. 경기도 상가 집합건물 표준규약에서 관리비 항목만 보겠습니다. 제9장 회계 제74조 관리단 수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첫 번째가 관리비, 두 번째가 수선적립금, 세 번째가 사용료, 네 번째가 잡수입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은 관리비와 수선적립금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제74조 관리비, 그래서 1항에 보면 관리비는 다음 각호 후 경비를 말한다 해서 이렇게 여러 항목들이 있고 2항에 보면은 구분 소유자는 관리단의 상가 집합 건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분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3항에는 점유자는 점유 부분 후 점유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에 대하여 구분 소유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연대의 의무가 있는 거죠. 임차인이 쓰고 있다고 해서 임대인이 나몰라라 해서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연대의 의미가 있으니까 임대인은 임차인이 관리비를 잘 내고 있는가 한 번씩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납 관리비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거입니다. 먼저 관리비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관리비 계산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리비는 임대 평수가 있고 임대 평수는 전용 면적 더하기 공용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분양 면적이죠. 전용 면적만 있는 게 아니라 공용 면적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곱합니다. 관리비는 정률이 있고 또는 정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평수에 얼마, 만원, 15,000원 이렇게 곱한 거 있고 아니면은 나온 관리비를 더해서 정밀로 해서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연체 관리비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보면 각 상가 관리 규약에 따라 연체 이자가 다 다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계산하기 쉽게 20% 잡겠습니다. 보통은 한 달 연체했을 때는 2%, 두 달 연체 4%, 3개월 연체 6% 이렇게 8, 9, 10 이렇게 가서 1년 되면은 최고 12% 아니면 20%, 24%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1년 이후에는 24%면 24%, 20%면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는 20%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500만 원이 연체됐다는 가정하에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1년 1월 말이 됐는데 500만 원이 한 달 연체 이자입니다. 그러면은 20%를 곱해서 365로 나눠준 다음에 다시 31을 곱합니다. 이 31일이 뭐냐 그러면 1월 달에 대한 날수입니다. 그래서 곱해주면은 84,931원. 2월 달에는 500만 원 뚜루뚜루뚜루 해서 31일 1월 달 거, 또 2월 달에 28일까지 있으니까 이거 더해보면 16만 1,000원, 16만 1,643원. 3월 달에는 500만 원 뚜루뚜루 해서 31일, 28일, 31일 이렇게 더하면 24만 6,000원. 그 다음에 4월 달은 500만 원 뚜루뚜루 해서 30일, 28, 31, 30 해서 4월 달 지분을 하면은 32만 8,767원. 이걸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12월 달에 들어가면은 얼마냐? 500만 원 20% 해주고 365일. 12월 달은 이제 온전히 1년치니까 365일이 되겠죠. 그럼 100만 원 돈이 됩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렇게 다 계산해 보면은 거진 원금까지 됩니다. 거기에다가 계속 또 연체가 됐다. 그러면 그동안에 연체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계속 연체 관리비가 쌓이면 이건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연체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건 진짜 사채업자 수준이 같습니다. 카드사도 연체가 한 24% 이렇게 되니까 카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으로는 보면 관리비가 없으면 상가가 부도가 날 수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연체 수수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입점주가 관리비를 연체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입니다. 대부분 관리규약에는 단전 단수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고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관리업체가 함부로 이렇게 단전 단수하면 안 됩니다. 먼저 관리업체가 입점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최종적으로 연대 채무자가 있는 소유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소송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관리소는 소유자
소유자한테 압류 통보를 보내고 압류 절차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소유자가 관리비를 정산합니다. 그러면 소유자와 임차인과의 문제가 남습니다. 계속해서 관리비가 미납되어서 임대료가 상기분에 해당하는 요건이 충족되면 명도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비, 그 다음에 임대료, 상기분 합쳐서 3개월분이 연체가 되면은 명도소송을 할 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3기분에 해당하는 그 임대료가 미납되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지난번 시간에 이렇게 한번 다뤘지 않습니까? 그런데 3기분이 연체되면은, 임대료 3기분이 연체되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소멸되지만은 관리비는 3기분이 연체되었다 하더라도 이걸 나중에 납부하게 되냐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관리비 체납으로 명도소송이 진행되면은 그 계약갱신 청구권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 그러면 명도소송에 따라 그 진위 여부가 판단돼서 그 명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먼저 그런데 이런 소송이 되기 전까지 관리업체가 뭐하냐? 실력 행사를 해라. 그러니까 뭐 단선 단수 조치를 해가지고 장사를 못하게 해서 관리를 내게끔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로 판례가 있었는데 단선 단수 했다가 영업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단전 단수할 수 없고 충분한 고지와 내용증명서 등 조치를 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약자라고 여겨서 임차인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 될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상가 건물 관리 규약에서 75조 4항에서 구분 소유자가 관리비 수선 적립금 및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구분 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한 공용 부분 관리비 등에 한한다입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매매를 통해서 또는 경매로 낙찰받아서 소유권이 이전되는데요. 이 말은 특히 경매 물건은 또 경매 진행되는 기간이 몇 달에서 몇 년이 되는데 이때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관리비는 75조 4항에 따라 공용부분 낙찰자가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공용부분만 해당한다라는 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또 공용부분도 관리업체하고 협상하는 게 나름이죠. 관리비 연체를 막기 위해선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관리비 연체 이자를 관리규약을 적용해서 5%에서 8% 연체료 항목을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넣어야겠습니다. 그래야지 임차인이 관리비를 연체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참고로 공동주택은 아파트 같은 경우죠. 장기 수선 충당금을 반환에 관한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반환받을 수가 있는데 상가는 장기 수선 충당금에 관한 명시된 조항이 없으므로 상가 임대차 계약 시에는 누가 반환받을지 명시해야겠습니다. 보통 월 관리비에 장기 수선 충당금이 이렇게 부과가 되는데 임차인이 내겠죠. 근데 임차인은 아파트와 같이 생각해서 내가 나중에 돌려받을 거니 이렇게 했는데 상가는 거기에 대한 명시된 조항이 없어서 판례에 따르면은 장기수용 충당금을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돌려달라 했는데 이유 없다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용 충당금을 누가 받을 것인가 계약서에 명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조금이나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기는 평택센트럴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